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해자는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데요. 경찰이 온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어렵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사진첩 휴지통에 완전히 삭제되지 못한 동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을 포함한 상체 부위가 촬영되었다고 들었고 같은 성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늦게 연락을 한 것도 모자라 저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저 본인 처벌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더 결심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도 범인을 잡기는 하셨는데 가해자 처벌 받아야죠. 네, 참 위험하셨던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거기에 보면 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뭐 줄여서 카찰죄, 도찰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범죄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또 이렇게 촬영한 죄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갔잖아요. 네. 촬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면은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니 가해자가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재판 전날에서야 연락해가지고 단순히 좀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합의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상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제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아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는 법정형이고 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기본 범죄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월 요게 이제 기본 양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중 감경 요소를 고려하여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 감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습범인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 기간, 반복성, 촬영의 수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런 게 심하다 그러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얼굴 및 상체가 촬영이 되어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다른 중요 신체 부위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떤 처벌 정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나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법조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위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이 됐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겠지만요. 설사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 성별 이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촬영의 각도, 거리, 그리고 옷차림의 정도, 노출 정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중요 부위가 찍히지 않았지만 얼굴도 찍혔고 제가 사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또 화장실이라는 그런 어떤 용변을 보는 자세에서 이제 그런 게 촬영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얼굴이나 상체가 찍혔을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처벌 수위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추이가 정말로 줄어들게 될까요? 네, 이것도 좀 양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특별 양형인자 감경 요소로 참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도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발견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하면 이것도 네. 가중처벌 대상 되겠죠? 네. 요 증거인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범죄자 본인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뭐 별도로 증거인멸죄를 성립하지가 않지만 양형 기준을 또 살펴보면은 어떤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행위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지한 반성 또한 감경 요소로 양형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제서야 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도 양형에 있어서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합의금은 말씀드리기가 워낙 천차만별해서 어렵기는 한데요. 뭐 적게는 수백만 원, 또 많게는 이제 몇천만 원 이렇게 합의금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합의금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범죄자가 어느 정도의 자력이 되는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형사 합의금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 관련해서 좀 관련된 거를 말씀드려 보면 이제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해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또 당했거든요. 그 판결에서 뭐 위자료 한 1,800만 원 정도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까 어떤 범죄의 여러 가지 경위 정도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 무리하게 형사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피해자로서 그 범죄자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그 재판 결과나 재판 경과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쭉 모니터링 하시고 나중에 이제 판결문도 열람하신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또 금전적으로나마 어떤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